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노션 활용법 배우기 적용 실천 강의 복습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즈음에는 제 지식센터 연수를 들으신 이후실 텐데요. 연수 자체가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션 기능 자체가 정말 다양한데 제가 노션 입문 기초 강의 3차시 그리고 적용 실천 강의 3차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노션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연수 중에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들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션 입문 기초 강의 중 핵심 내용입니다. 자,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 잘 활용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놓고 여러 가지 보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이렇게 학생 명부 파일을 받아서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보기 방식을 만들어 두고 필요에 따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면 훨씬 편리합니다. 그러면 작업하는 것부터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속성 양식 틀을 만들어 두시고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받는 학생 명부 파일 한글이나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된 파일을 받아서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 학생 명부와 맞게 이 속성의 순서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을 드래그 하여서 자, 15번까지만 해볼게요. 복사, 컨트롤 C 누르시고요. 그리고 새 페이지 누르고 이렇게 여러 칸을 드래그한 후에 컨트롤 V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눌러보면 이렇게 제대로 입력이 되었을 겁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잘 입력이 되었죠. 그리고 만약에 번호가 순서가 헝클어졌다고 하면요. 번호 누르시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들이 많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하다 보면 얘들이 원래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떤 학생인지 잘 보이지 않죠? 그럴 때 활용을 하는 기능이 방금 보셨던 10가지 고정입니다. 10가지 고정.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 10가지 고정이 되게 됩니다. 화면에 10가지 고정, 번호나 학생명, 성별까지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쓰시면 되게 편하시고요. 그리고 속성 표시하기와 숨기기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속성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다 표시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표시하거나 숨기는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체크리스트 있죠? 체크리스트에는 이 체크박스들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 표시하기와 숨기기 같은 경우는 여기 표보기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점 3개 이거 누르시면요. 여기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눈 모양이 켜져 있는 거는 표시가 된 거고요. 눈 모양이 꺼져 있는 거는 숨겨진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서 제출 체크박스들만 보이고 있고 나머지 속성들은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지만 여기서는 학생 신상이 다 보이고 여기에서는 체크박스들만 보이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필터 정렬 그룹화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보기 방식으로 저장을 해두면 편하거든요. 일단 정렬 아까 보셨던 속성을 직접 클릭을 하고 오름 차순, 내림 차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여기 위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된 정렬이라는 거 선택을 하셔서 해당하는 속성을
어떤 순서대로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렬이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조건을 설정을 하고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보는 기능입니다. 얘도 속성을 이렇게 직접 클릭을 하고 필터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상단에 필터 이 누르시면 되고, 혹은 이 데이터베이스 편집에서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로 지금 성별 남자만 보이게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얘는 여자만 보이게 체크를 해 놓은 거고요.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는 기능이 필터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남녀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보드 보기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룹화라는 기능인데요. 그룹화는 이제 보드 보기처럼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분류해서 보는 보기 방식인데, 보드 보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보기에서도 이렇게 표보기에서도 이렇게 분류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이가 아닌 애들, 맞이인 애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생년월일로 그룹화 기준을 정하면 이런 식으로 월별로 생년월일자가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 그룹화 같은 경우는 똑같이 편집에서 그룹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룹화 기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초기 작업을 해놓고 여러 가지 보기 방식을 만들어 두시고 이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날짜의 필터 지정하기입니다. 자, 똑같이 이제 필터를 지정을 할 건데요. 날짜의 필터를 지정을 해 볼 겁니다. 만약에 이런 가계부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다고 하면, 혹은 뭐 출열 기록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다고 하면 계속 기록을 입력을 하다 보면 엄청 많아지겠죠, 맞죠? 1년 내에 기록이 쌓이다 보면 엄청 페이지가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필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11월 기록만 보이게 필터를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얘는 12월, 얘는 1월 이런 식으로 월별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터,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 내, 얘가 특정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기록만 보이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12월을 그러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월별로 특정 범위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기 방식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지출 날짜에 처음에 필터를 지정을 하면 여기에서 범위 내가 아니라 오늘 기준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오늘 기준은 노션에서 오늘 날짜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에 해당하는 기록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 24일이 된다고 하면 24일 이 주에 해당하는 기록만 보이겠죠. 이거는 자동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의 필터를 지정을 할 경우는 월별로 범위를 지정을 해주거나, 혹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번 일,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버튼으로 블록 삽입하기입니다. 자, 버튼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버튼의 이름이고요. 이제 밑에 새 작업 누르시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작업이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주로 이 블록 삽입과 페이지 추가 위치 이렇게 두 가지만 자주 씁니다. 자, 블록 삽입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적혀져 있는 블록들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를 쳤다고 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계속 입력이 되고요. 이 안에는 엄청 길게 다른 블록들 막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는 막 콜라웃이나 여러 가지 블록들 다 넣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토글 목록을 넣어서 여기에서 학급일지 양식을 입력을 해두시고 이제 계속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글 목록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블록을 넣을 때는 여기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요. 다른 곳에서 블록을 드래그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누를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블록 삽입은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적혀져 있는 블록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응용을 할 수 있는 게 노션에서 이제 골뱅이를 누르면 지금 날짜를 멘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버튼 아래에서 자, 상담 기록 괄호하고 골뱅이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복제일 시 오늘 복제하는 날짜가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시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완료를 해주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상담 기록을 입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지금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기는 여기 아까 블록 삽입 밑에 있는 페이지 추가 위치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페이지를 자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인 겁니다. 보시면 여기 버튼 추가하기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식으로 이응이응이응이라는 이름으로 된 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만약에 날짜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도 이 버튼을 누르는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 실행된 시간 선택을 해주시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지금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블록 삽입, 그리고 페이지 추가 위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션 단축키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한 단축키들만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활용하기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은요,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에 양식 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미리 캔버스, 캔바, PPT 이런 데 보면 템플릿들 있죠. 미리 만들어진 양식 틀입니다.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처음에 만드시고요. 페이지를 열었을 때 여기에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템플릿을 생성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학급 일지에 있는 템플릿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템플릿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라고 뜨고 있는 이 창에서 이제 템플릿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학급 일지 양식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다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급 일지 라고 하고 날짜 같은 경우 선택을 하시면 아까 버튼과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 복제 일시 복제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복제하는 날짜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그냥 바깥쪽을 선택을 하셔서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템플릿이 만들어졌거든요. 템플릿을 만들었으면 걔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요. 페이지를 열었을 때 이렇게 학급 일지 만들어진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새 페이지에서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날짜까지 기록이 되고 있죠. 만약에 내일 2월 22일에 얘를 열고 얘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2월 22일로 기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 바로 템플릿대로 페이지가 뚝딱 만들어지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혹은 여기 새로 만들기 옆에 있는 토글 모양 누르시면 여기에서도 템플릿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학급 일지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편하죠? 이렇게 양식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입니다. 자, 편집 같은 경우는 여기 선택을 하기 전에 오른쪽 여기 점색에 이 템플릿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편집을 눌러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복 설정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뭐 매일 오전 7시에 자동으로 이 템플릿대로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말까지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반복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입니다. 자, 첫 번째 실습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템플릿.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회로 양식을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템플릿 생성하세요. 누르시고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날짜는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 열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동학년, 정교직원 이렇게 회의록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습 1번은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지정 기능에서 하위 항목입니다. 얘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할일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토글로 이렇게 하위 항목을 관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반, 2반, 3반 수합을 하면 자료 수합하기가 된 거다. 그리고 자료 수합하기, 붙임 파일 만들기, 제출하기까지 다 된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 편집에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하위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위 항목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토글과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얘를 선택만 해주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입니다.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보기에서 속성들을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더라도 페이지를 열었을 때 이렇게 속성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보기가 싫죠. 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입니다. 이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페이지 이름 위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렸을 때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설정을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 제목 아래에 속성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명렬표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 번호, 성별, 혹은 생년월일, 혹은 주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총 4개까지만 고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 이름 아래에 이런 식으로 속성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수정을 하고 나서는 모든 페이지에 적용 누르시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었죠. 조금 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속성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속성들을 깔끔하게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속성 그룹 오른쪽에 섹션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이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 정보, 학부모 정보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얘를 밑으로 옮겨주시고 이제 속성들을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냥 드래그해서 옮기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페이지에서 이제 학생 정보와 학부모 정보가 분류가 되어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토글로 숨기거나 펼칠 수 있습니다. 좋죠? 자, 다음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속성 그룹 아래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얘는 이 속성 그룹에서 별도로 이제 속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진을 별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 사진이라는 속성 자체가 별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 넣었다고 하면 이렇게 학생 사진 속성이 별도로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패널의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널의 추가는 옆에 사이드 보기에 이 속성을 따로 빼서 한번 숨겨주는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패널의 추가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이렇게 넣어주시고 모든 페이지에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를 열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라는 속성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걔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세부 정보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속성이 펼쳐지게 됩니다. 숨기거나 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한번 숨겨주는 게 이 패널의 추가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성을 정리하고 나니까 훨씬 더 깔끔해졌죠. 이게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이라는 기능입니다. 실습 2번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건 한번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맞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응용하기입니다. 자, 이런 루틴 혹은 습관을 체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만약에 책 읽기, 운동하기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들을 만들어 두시고 얘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헤빗 트래커라고 하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표보기로 되어져 있는데 옆에 갤러리 보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했더니 이런 식으로 갤러리 보기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속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여기 데이터베이스 편집에서 속성 누르시고 여기에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보이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순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위에 필요가 없죠. 미리 보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카드 미리 보기 누르시고 카드 사용 안함 체크를 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자기가 한 거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그런 헤빗 트래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갤러리 크기 같은 경우는 카드 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어렵지 않죠?
1일 체크리스트 헤비 트래커입니다. 이게 실습 3번 내용입니다. 자, 이 실습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날짜 페이지만 보이는 오늘 체크리스트 보기를 추가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헤비 트래커 만들어 보시고 이제 오늘 체크리스트 보기 필터를 활용을 해서 날짜에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필터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번 1로 선택을 하면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기록만 보이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양식 활용하기입니다. 지금은 아직 설문을 받지 않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양식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그냥 양식 검색을 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구글 폼 있죠? 노션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도 할 수 있고요.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글 폼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유형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주관식, 객관식, 그리고 날짜, 사람, 파일 업로드하는 거, 그리고 번호, 체크박스, 이메일 URL, 전화 이런 게 있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성별은 뭐예요? 그리고 체크박스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들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만든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양식 공유 누르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작성 가능한 사용자에서 그냥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를 선택을 해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노션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냥 익명으로 답을 할 수 있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 선택을 하시고 폼 링크 복사를 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면 다른 사람들은 노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설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링크 복사했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지금 얘는 노션에 로그인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폼처럼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고요. 제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 4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답변을 제출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메일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응답 한번 볼까요? 응답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응답이 와져 있는 겁니다. 응답자는 익명이고요. 이제 입력한 속성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이고요. 요거 위에 이 워크스페이스의 모든 사용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기 허용만 하고 한번 익명의 응답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할지 하지 않을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링크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바로 그 설문에 접속을 할 수가 없죠. 아까 보시면 링크가 있는 걱정 수집과 자료 공유의 모든 사용자, 그러니까 이 걱정 수집과 자료 공유라는 워크스페이스에 게스트로 초대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초대가 되어 있으면 이 응답에 답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한번 초대를 하고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링크 복사했고,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치면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 노션 계정 자체가 사용자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아까는 익명으로 했었고 지금은 노션 계정 자체가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데이터베이스 양식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네, 이제 2차지 관계형과 롤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관계형과 롤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존재하고 같은 워크스페이스라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페이지에서든 가져오거나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선택을 하시고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목록들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페이지에 있더라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헤비 트래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이름 옆에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 헤비 트래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부분, 연동된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이 노션에서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원본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 아니라 밑에 다른 보기 방식을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 주었을 경우에도 똑같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워크스페이스 아니라면 어느 페이지에서든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다른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는 거 편하게 해주는 방법은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링크 복사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다른 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로 붙여넣기 해주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 깔끔하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 방식으로 다른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링크 복사 누르시고 다른 페이지에 그냥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개념 자체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안에서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져오거나 연동시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보기와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얘는 헤비 트래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왔죠, 맞죠? 옆에 새로운 보기 방식을 추가해 줄 때 이 헤비 트래커 말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보이고 여기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형과 롤업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노션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관계형은 관계가 없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던 데이터베이스를 관계를 짓는 겁니다. 롤업은 이제 관계가 지어진 데이터를 요약해서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관계형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롤업을 하는 거고요. 이 관계형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롤업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학생 명령표가 있고, 그리고 칭찬 기록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얘랑 얘는 당연히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얘는 그냥 학생 이름만 적혀 있고 얘는 칭찬 기록만 적혀져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없지만 관계형이라는 속성으로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자, 속성 추가 누르시고 관계형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을 하면요. 이제 관계를 맺을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까 이거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이 이해 학생 명령표였죠.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양방향 관계형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름이나 제한 같은 경우 설정을 해주셔도 되지만 그냥 관계형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 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여기에는 얘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얘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형으로 연결을 시켰고요. 이제 자, 만약에 인사를 잘함라고 해서 농철, 청소를 잘함, 농철, 다른 친구를 도와줌, 유재석,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태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을 태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칭찬 기록을 남겼다고 했을 때 위에 보시면 여기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석은 어떤 칭찬 기록을 받았고 노홍철은 어떤 칭찬 기록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기록을 입력을 해서 학생의 이름을 연결시키고 나면 여기에 이제 학생마다 어떤 칭찬 기록을 나왔는지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얘가 지금 바로 위에 붙어 있지만 얘가 다른 페이지에 있었더라도 같은 워크스페이스 아니면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은 이해를 쉽게 하시라고 이렇게 바로 위아래로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다른 페이지에 있었어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칭찬 기록을 할 때마다 이제 여기에 학생별로 기록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이름을 열었을 때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관계형으로 연결시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관계형을 맺을 때 주의할 점은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연결시킬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물론 같은 데이터베이스끼리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키는 거고 양방향 관계형을 체크를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관계형 추가 누르면 되고요. 이제 롤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롤업은 관계형을 맺은 후에 목적에 따라서 롤업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칭찬 기록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학생 명령표에 칭찬 기록을 받은 횟수가 기록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자, 롤업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계형 선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관계형을 맺고 나서 롤업을 해야 여기 관계형이 뜨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속성과 계산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속성과 계산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목적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칭찬 기록을 받은 횟수를 표시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원본 표시, 지금 이 광경의 원본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수, 모두 세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 칭찬 기록을 받은 횟수가 되는 겁니다. 2개, 0개, 3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록을 입력을 해줄 때마다 자동으로 숫자가 집계가 되는 겁니다. 바로바로. 이게 롤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표시 옵션으로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개념 자체는 관계형으로 연결시키고 나서 롤업으로 어떤 목적에 맞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관계형과 롤업 활용하기입니다. 자, 이제 똑같이 관계형을 맺고 나서 롤업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칭찬을 기록을 하는데 점수까지 기록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 칭찬 기록을 할 때마다 여기 학생 명렬표에 칭찬 횟수가 아니라 칭찬받은 점수가 계산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관계형 맺어주시고요. 맺을 때 상대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양방향 관계형 체크 추가 누르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학생 이름을 태그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계형으로 똑같이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점수들의 합계를 여기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롤업 추가하시고 관계형 선택 또 원본 표시가 되고 있죠. 자, 목적이 뭐였냐면 이 점수들의 합계였습니다. 그러면 속성을 점수, 계산을 합계 이렇게 해주시면 이 학생별로 받은 점수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유재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도와줌 해서 10점 받았죠. 10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칭찬 기록 페이지에 개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속성의 합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칭찬 점수의 합계입니다. 만약에 관계형 같은 경우 보기 싫을 경우는 이렇게 숨겨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기록을 할 때마다 이제 여기에 자동으로 점수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실습 6번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출결 집계입니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출결 기록을 입력을 하고 결석 기간이 계산이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의 이름을 연결시킬 때마다 여기에 결석 일수의 합계가 계산이 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관계형으로 맺어주시고요. 여기서는 실제 결석 일수에 포함되는 결석만 태그를 해보겠습니다. 하하. 연결했으면 위에 안 나타난다면 속성이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출결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이 관계형을 롤업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롤업 관계형은 출결 집계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원본 표시가 아니라 결석한
기간의 합계여야겠죠? 결석한 기간의 합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얘는 결석일수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록을 해줄 때마다 여기에서 자동으로 결석일수 집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다음 예산 내역입니다. 여기 지출 품위에 예산 쓰는 내역을 입력을 해줄 때마다 여기 예산 현황에 자동으로 잔액이 계산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예산 현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기초학력교실 500만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지출 품위 내역을 입력을 해주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똑같이 또 관계형으로 연결시켜 줘야겠죠. 그리고 쓰는 예산을 태그.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롤업으로 관계형 선택. 자, 이번에는 목적이 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겠죠. 지출한 금액의 합계. 그러면 이 금액의 합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출 금액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120만 원, 150만 원 더해서 270만 원 썼죠. 그러면 이제 총액에서 지출 금액 뺀 게 잔액이니까 수식으로 총액 빼기 지출 금액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잔액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총액에서 지출 금액 뺀 게 잔액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협의 예비 2만 원 열명 20만 원 썼다고 하고 예산을 태그를 해주면요.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서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관계형으로 연결시키고 나서 롤업으로 원하는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누가 기록입니다. 이렇게 누가 기록을 입력을 하면 학생 명령표에 걔가 나타나게 연결을 시켜 보는 겁니다. 똑같이 관계형 연결을 학생 명령표 그리고 해당하는 학생 이렇게 기록을 입력할 때마다 태그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나면 학생 명령표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재석 페이지에서 이제 이 싸움을 클릭을 하면 그 해당하는 내용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페이지의 제목만 나오게 되죠. 싸움, 발표 활동을 잘함. 그러니까 연결시킨 이 부분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지만 여기에 바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타나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누가 기록 연결된 부분에 선택을 하시고 옆에 보시면 여기 점 3개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표시할 속성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밖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기 상세 내용 일시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학생 명령표 페이지를 펼쳤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상세 내용까지 표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롤업은 활용을 하지 않았고요. 관계형으로 연결시키고 나서 관계형 속성의 표시 부분을 설정을 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상세 내용, 누가 기록의 상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계형과 롤업 설명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관계형은 관계가 없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상관이 없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때 주의할 점은 연결시킬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 그리고 양방향 관계 체크하는 거, 그리고 롤업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목적이 뭔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거를 표시하고 싶은지, 칭찬 기록 횟수, 칭찬 점수 합계, 결석 기간의 합계, 뭐 이런 식으로 목적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잘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계인과 롤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차시 데이터베이스 수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수식은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의 함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역 참조 X, 속성 참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속성 함수를 입력을 할 때 만약에 합계 함수 sum이라고 하면 어떤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영역으로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션에서는 직접 이렇게 속성을 클릭을 해서 참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1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부터 해서 2학기 기말고사까지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직접 속성을 참조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엑셀에서는 그냥 드래그해서 영역을 참조할 수 있고 노션에서는 이렇게 속성을 직접 클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텍스트는 큰 따옴표, 그리고 뭐뭐와 같다 등호는 2번 써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다음 내용 진행을 해볼 텐데 이 데이터베이스 수식 같은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기능이구나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고요.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거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유용할 것 같은 그런 수식들만 설명을 드리고 그 외의 내용들은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 점수입니다. sum은 똑같이 합계고요. 그리고 평균은 min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min 누르고 이렇게 속성을 참조를 해주시면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조건 설정하기는 ifs라는 함수입니다. 하나의 조건은 if고 여러 개의 조건은 ifs입니다. 그래서 조건 1에 해당하면 결과 1, 조건 2에 해당하면 결과 2,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80점 이상이면 우수,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겠죠. 보시면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80점 이상이면 우수, 70점 이상이면 보통, 그 외에는 노력, 요함,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꾸미는 함수는 스타일이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글자를 꾸며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꾸미는 방법은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함수 할 때부터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방법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꾸밀 글자, 그리고 그 뒤에는 꾸미는 형식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실습 9번입니다. 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ifs라는 함수와 style이라는 함수는 자주 쓰일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어려우시면 여기 톡을 모양 눌러보시면 여기에 그대로 정답이 있습니다. 얘를 복사하셔서 수식에 넣어도 될 겁니다. ifs라는 함수와 style이라는 함수를 한번 직접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날짜 계산하기입니다. 자, 날짜 계산하기는 date between, between이 뭐뭐와 뭐뭐 사이죠, 맞죠? 그래서 뭐뭐와 뭐뭐 사이에 종료 날짜와 시작 날짜 사이에 기간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 단위 같은 경우는 몇 년인지, 뭐 몇 분기인지, 몇 달, 몇 주, 며칠, 몇 시간, 몇 분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날짜라는 속성이 하나만 있어서 이렇게 7월 24일부터 26일까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종료 날짜 같은 경우는 date end 그리고 시작 날짜는 date start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date between 앞에는 종료 날짜, 뒤에는 시작 날짜, 그리고 며칠,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해야 기간이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이게 되시나요? 여기 종료 날짜, 시작 날짜, 며칠 구하는 겁니다. 결석 기간 7월 23일 하루,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동으로 결석 일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트 엔드가 종료 날짜, 데이트 스타트가 시작 날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생월, 요일 구하는 함수는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date between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날짜에서 기간 읽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나이, 그리고 태어난 지 며칠째, 혹은 D-Day, 제출기한 같은 것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date between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시각 불러오는 함수는 now 하고 괄호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냥 지금 시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만 나이 date between 그리고 now 앞에가 종료 날짜였죠. 종료 날짜는 지금이고 시작 날짜는 태어난 날짜입니다. 태어난 날짜로부터 지금 날짜까지 몇 년이 흘렸나 이게 나이죠. 그리고 반대로 날짜 그리고 지금 기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출 기한까지 지금으로부터 며칠 남았냐 이게 D-Day입니다. 그래서 이 date between이라는 함수와 이 now를 합치면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새해, 계약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계약이 만약에 2025년 3월 4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11일 남았네요. 한번 살펴보시면 date between 여기는 날짜 제출 기한이고 시작 날짜는 지금 그리고 며칠 남았나 이 말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만약에 2025년 12월 31일로 하셨을 경우는 지금 313일 남았네요. 이런 식으로 date between과 now를 합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실습 10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톡을 누르면 힌트가 나와져 있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베이스들, 수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 예금, 적금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노션 업그레이드 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확장 프로그램으로 자료 스크랩하기입니다. 얘는 클릭 몇 번에 자료 스크랩하는 확장 프로그램, 노션 웹 클리퍼 혹은 세이브 투 노션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방법은 비슷하거든요. 일단 쉬운 노션 웹 클리퍼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수업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블로그나 커뮤니티 혹은 유튜브 이런데 혹은 뉴스 기사들 돌아다니시다가 마음에 드는 수업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 몇 번에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되고요. 제목도 수정할 수 있고 세이브 페이지 누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제가 데이터베이스랑 워크스페이스 선택을 했고요. 이제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 바로 그냥 클릭 몇 번에 저장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블로그 같은 데서도 마음에 드는 자료를 발견했을 때 클릭 누르면 바로 노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사이트 설정마다 이렇게 인베드되는 방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를 클릭을 하면 그 사이트가 열리고요. 이렇게 빠르게 자료를 스크랩 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 다 크롬 같은 경우는 확장 프로그램 크롬 웹스토어에 방문을 하셔서요. 여기에서 노션 검색을 하시면 노션 관련한 확장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노션 웹 클리퍼와 세이브 투 노션입니다. 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확장 프로그램 목록에 보일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파란색 펜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정말 빠르게 누르고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 놓으면 나중에 수업하시는데 업무하시는데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PDF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입니다. 노션을 꽤 이용해 오고 계신 분들도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PDF 파일 같은 경우는 노션에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효과진도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PDF 파일 중에 이렇게 업로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안의 내용을, 이 파일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업로드 하는 게 아니라요. 슬래시 누르고 PDF 검색을 해서 PDF 인베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PDF 파일이 안의 내용이 이렇게 인베드가 되게 됩니다. 크기는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크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면 좋은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인베드를 해놓으면 편리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교무수첩에서 내선번호
비상연락망, 학교 배치도, 시간표, 진도표, 평가 계획 같은 경우는 이미지 파일로 인베드 해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PDF 파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베드를 해놓으면 빠르게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체 페이지로 열었을 때는 이렇게 글자가 살짝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에 넣어놓고 사이드 보기로 열면 되거든요. 사이드 보기는 Alt 누르고 그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사이드 보기로 열리고요. 그러면 이 PDF 파일이 이렇게 제대로 깔끔하게 인베드가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Alt 누르고 사이드 보기로 열어서 빠르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지나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슬래시 누르고 PDF로 인베드 해 놓으면 더 깔끔하게 이렇게 목적에 맞게 빠르게 확인을 한 용도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PDF 인베드, 그리고 PDF 가져오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PDF 파일 안의 내용을 그 노션에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텍스트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구글 도구 같은 경우는, 구글 맵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 조작까지 할 수 있게 인베드가 가능하고, 구글 설문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응답을 할 수 있게 인베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안의 내용이 전부 다 보이도록 인베드가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한번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자주 쓰는 링크가 있다면 걔를 복사해서 인베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의 내용이 보이도록 인베드가 됩니다. 그리고 걔는 원본이 수정되면 자동으로 여기 내용도 수정되게 동기화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구글 문서도 안의 내용이 보이도록 인베드도 가능하고 PDF처럼 안의 내용 가져오기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쓰기는 방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과 실습에 활용을 한 방법은 노션 계정을 직접 입력을 해서 초대를 하여서 게스트로 이제 같이 활용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계정 초대 없이 협업을 하거나 보여주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선택을 하시고 링크 복사해서 뿌리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사용 권한 요청을 눌러야, 그리고 링크를 뿌린 사람은 허용을 해주어야 그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알림이 오거든요. 누가 사용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면 그 사람이 읽기나 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메일을 입력을 해서 초대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그냥 바로 링크를 뿌린 후에 사후에 이제 권한을 승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업 같은 경우는 편집 허용, 보여주기 같은 경우는 읽기 허용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교무수첩이나 다른 템플릿을 공유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게시한 후에 템플릿으로 복제 누르시고 얘를 링크 복사해서 뿌리면 다른 받은 사람은 얘를 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한번 활용을 해 보실 분들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공식으로 꾸미기입니다. 사실 노션의 글씨체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테일러드 노션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설치한 폰트로 바꾸어 주거나, 그냥 페이지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만 글자를 꾸며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수학 공식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방법만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또 그 다음부터 활용은 쉽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엔터 주변에 있는 원 모양 있죠? 얘가 이제 물음표 슬래시 모양의 반대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공식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컬러 누르시고 레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녕 이렇게 했죠. 얘를 드래그를 해서
방정식으로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누르면 지금 글씨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졌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방정식으로 표시를 하시거나 혹은 수학 치면 두 가지 중에 인라인 수학 공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수학 공식 블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완료 누르면 됩니다. 되죠? 그리고 배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색도 컬러 박스 쳤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런데 지금 빨간색으로 하는 건 그냥 원래는 이렇게 해서 빨간색 그리고 배경색 입력을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우리가 색깔 이름을 알고 있는 색이 아니라 조금 더 예쁜 색으로 조금 더 다양한 색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색상 이름 말고요. 색상 코드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색상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테일러드 노션 확장 프로그램에서 글씨체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색깔 있죠, 색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 찾아가지고 얘를 복사해서 이 레드 자리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요.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색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폰트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제가 여기에 적어 놓았거든요. 만약에 제일 큰 거 얘를 드래그를 해서 방정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글씨가 커지죠. 그 다음에 작은 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차이 나죠. 그래서 똑같이 폰트 사이즈도 똑같이 방정식으로 표시 혹은 수학 공식 블록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아무래도 영문에 조금 더 잘 적용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하고 방정식으로 표시 누르면 글씨가 조금 다르긴 하죠. 이렇게 영문에 조금 더 잘 인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템플릿 공유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글씨를 꾸민 게 있다면 대부분 다 이런 방법으로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폰트 사이즈, 글씨체, 그리고 색깔, 배경색 조합하는 방법은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다 합친 거 한번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 자, 휴지하고 글씨체, 그리고 컬러.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한번 만들어 주시면 여러 번 쓰실 수 있으니까요. 하고 컬러 박스, 블루, 헬로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서 여기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해주면 이런 식으로 글자를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막대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막대 형식도 적어 놓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달력에서도 캘린더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달력이 예쁘게 표시가 되게끔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젯으로 꾸밀 수 있는 사이트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 템플릿 공유하시는 분들 이런 위젯들 많이 쓰실 텐데 요거 이용하는 법 정말 간단하거든요.
한번 눌러가시고 로그인 하시고 그냥 마음에 드는 위젯 찾아서 자기한테 맞게끔 디자인해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끝입니다. 진짜 간단하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컬러 사이트 여기에서 예쁜 색 찾아서 복사해서 그 색상 코드에 이렇게 소정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겁니다. 색상 참고 사이트고요. 그리고 아이콘 꾸미기 사이트도 눌러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서 복사한 후에 이제 붙여넣기 하면 바로 이렇게 붙여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콜아웃 이런 데서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아이콘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지 아이콘도 이걸로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 업로드에서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 꾸미기, 그리고 다른 페이지 아이콘들 꾸미는 사이트들 넣어 놓았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셔서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면 페이지 아이콘들 같은 경우는 쉽게 복사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노션 AI 활용하기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AI 기능을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편하게 이것저것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맞게 대답을 해줄 거고요. 혹은 메신저에서 받은 메시지 같은 거 붙여넣기 했을 때 철자와 문법 수정도 가능하고 줄여쓰기, 요약도 가능합니다. 이거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활용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까지만 설명을 드려봅니다. 네, 이까지 강의 내용들 다 설명드렸고요. 여기 템플릿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서 사본 복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SNS 채널들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그래서 노션 이용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아직 지식센터 만족도 조사 안 해주셨으면 지금이라도 남겨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쌤동 내에서 유료지만 지금 제가 만든 노션 교모수첩 활용법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션 활용법 적용 실천 강의 복습 영상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잘 모르겠는 부분 혹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앞날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